방송 처음 봐서 여러분들은 그죠? 네. 살려주는 근육학이 아니라 오늘은 무슨 근육학? 뻔뻔 근육학입니다. 자, 왜 뻔뻔이라 썼냐? 뻔하고 뻔한 근육학인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제가 좀 풀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육의 관점과 각도를 바꿔보자. 우리 근육도 관점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승모근인데 기분 좋을 때 승모근 하고 슬플 때 승모근 하고 체했을 때 승모근 하고 뭔가 감정에 격했을 때 승모근이 틀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육에다가도 감정을 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하나의 사람을 놓고도 그 사람을 하나하나의 똑같은 모습으로 얘기 못합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언제나 선했고 착했던 사람일지 몰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되게 못됐고 사악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인지하는 상황이 내가 인지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수기호법을 하면서 사람의 몸을 만지면서 근육을 만져갈 땐 내가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은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뛰어서 들어와서 누워있는 상황과 좀 전에 점심을 먹었는데 체해서 누워있는 상황과 또 너무 기뻐서 누워있는 상황이 근육의 형태가 틀리더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은 나한테 왔을 때는 아파서 왔고 통증이 왔어요 라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근육에도 하나하나에 우리는 감정을 집어넣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적 요소의 근육을 얹어서 어쩌면 이모셔널 머슬 또는 감정적 근육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도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이해하자. 근육의 형태는 사람을 싸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고 형태를 유지시켜주고 열을 내고 동작을 하고 모션을 해주고 또 움직이게 해주고 여기를 움직이게 해주고 모션을 주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신경, 또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을 받는 건, 또 근육끼리 뼈 연결시키고 뼈끼리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조직들, 모든 그런 조직들은 콜라겐 성분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유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근육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요 카드만은 해박실에서 우리가 찍었던 사진인데 많은 해박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 근육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 한 300시간 정도를 해박실에서 계속 교수님과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는 근육과 움직이는 근육 또 이렇게 저렇게 기증되어서 누워있는 분들의 그 현재의 몸의 근육은 틀리다는 거예요. 제가 해박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경락이 있나요? 왜냐하면 저 또한 경락을 공부를 했고 경락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입장에서 또 한방에서도 수없이 많은 동양의학에서 경락을 얘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시행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처음 대체의학이 들어와서 이 모든 행해졌던 근간은 경락적 요소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락이 시작되는 이 경락의 흐름을 해부학적 입장에서 물어봤을 때 해부학 교수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갸우뚱거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 모습 뒤에는 우리 몸속에서 뭔가 연관되는 하나의 형상이 있을 텐데 그거는 경락적 요소보다는 근막의 요소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연결의 고리, 연결막, 고리. 자, 그러니까 이렇게 뜯는다고요. 막을 싸고 있는 막. 얘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얘네들도 잘라보면 그 안에도 또 막이 있고 또 막이 있고 또 막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막끼리 서로 늘러붙지 않고 어떤 그 서로 유기적인 모습에서 달라붙거나 유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어떤 미끄러운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기름기가 빠지거나 병적 증환이 있거나 아니면 외상에 의해서 다치게 되면 근막끼리 붙게 되죠. 그러면 동작의 재현이 오게 되면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우리 양만병원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들 거기다가 약물을 투입해서 떨어뜨려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통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통증을 잡아줄까? 자, 근육을 만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머슬 마사지, 근육 마사지를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근데 근육을 마사지만 해준다고 좋아지느냐?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 조건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몸의 지금 상태가 내가 해주는 테크닉이 기술이 받아들이는 상태인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몸의 상태인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뛰어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뛰어들어온 고객이 숨이 헐떡헐떡 숨이 쉬는 상태에서 나 빨리 좀 허리 좀 만져주세요 하고 했을 때 그 허리 만지는 느낌하고, 이분이 그런 상태에서 누워서 핫팩도 하고 찜질도 하고 아로마로 좀 어느 정도 향도 맞춰주고 한 30분 정도 누웠을 때 그분이 받아들이는 느낌하고 이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은, 오늘 공부하는 근육을 왜 뻔뻔 근육학이라고 하냐, 우리는 좀 더 뻔뻔하게 생각해보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근육학이라는 거죠. 형태적인 근육학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피부 밑에 지방이 있어요. 피부 밑에 지방이 있어요. 피부 밑에 지방이 있고 지방 밑에 근육이 나옵니다. 우리는 저렇게 첫 번째 보이는 근육을 천층이라고 부르죠. 천층. 겉에 있는 근육.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근육을 우리는 심층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거를 최심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몸에서 아파요, 또는 내 몸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근육은 어디 근육을 만져줘야지 효과가 좋냐면 천층이 아니라 심층의 근육을 만져야 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천층의 근육에서는 크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심층의 근육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또 해주기도 하죠. 방어적인 역할도 하고 안에서 위아래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피부와 지방과의 유기적인 역할에서 늘러붙지 않게 해주면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할 수 있는 상황을 주는 게 이 천층의 근육도 역할이 됩니다. 근데 잘못 알면 그래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만지면 저 사람은 좋아질까요? 어디 근육을 만지면 저 몸이 편해질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근육은 어떤 근육을 얘기합니까? 아니요, 목이 아프대요, 교수님. 그럼 목을 만져봐야 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목에 어떤 근육을 얘기하십니까? 아니, 목에 있는 그 거시기 그 근육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목에서 진짜 아프게 본인이 타켓을 잡은 근육이 만약에 두판상근이다 라는 근육이 정해졌으면 두판상근까지의 그 깊이도 생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피부가 있다. 그리고 지방이 있다. 그 다음에 승모근이 있고 그 밑에 두판상근이 형성되어 있으면 내가 고객의 몸에다 변화를 시키고 싶다면 결국 두판상근까지의 깊이에 들어가야지 그 근육의 치유와 변화의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 부위에다 손을 대고 나는 지금 그 부위라고 우기죠. 피부에다 얹어놓고 나는 지금 두판상근이라고 우기죠. 피부 밑에는 지방이 있고 지방 밑에는 승모근이 있고 승모근 밑에 심층 근육인 두판상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근육을 입체적으로도 봐야 된다. 입체적으로 봐서 이 근육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기에 대해서 단순히 이 사람에 대한 테크닉이 아니라 그냥 주무르는 사람, 만져주는 사람으로 끝난다는 거죠. 좀 더 전문가는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만지고 있는 근육이 어떤 근육이고 여기를 만져주면 어떻게 좋아지는 것을 알고 만져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자, 피부 밑에 지방. 자, 이 지방. 이 분도 되게 말랐던 분인데 이렇게 지방이 보이죠? 지방입니다. 지방 밑에 이제 근육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근육. 자, 저 근육을 이제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상 근육을 보게 되면 이 근육이 무슨 근육인지도 몰라요. 그냥 책을 보고, 근육학 책을 보거나 이런 해부학 책을 보면 근육이 이 근육은 나눠진다. 그래서 어디 배우러 가면 근육에다 그림 그리는 근육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근육이 내가 본 근육학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임상에 들어가서 실전하려면 어디 만지고 있는지 무슨 근육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단순하게 또는 약간 틀릴지 모르지만 근육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근육마다 역할을 집어넣고 근육마다 그 근육을 치료할 때 좋아지는 하나의 패턴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 라는 개념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재밌어요. 수기요법만큼 재밌는 직업이 없고요.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는 직업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기계화되고 있고요. 모든 게 자동화가 되고 사람이 없어도 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되고 있지만, 물론 뭐 안마의자도 있습니다만
사람답게 정교하게 그 사람의 감정적 요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안마의자는 그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몰라요. 그냥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이 사람이 슬프면 다독여가면서 근육을 풀어줄 것이고, 기쁘면 같이 웃어주면서 해줄 것이고, 그죠? 분노하면 삭혀주면서 만져주면서 하나씩 그 사람의 감정적인 것을 컨트롤해주는 아주 이 시대의 마지막 히포크라테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밖에 없다고요. 약도 쓰지 않아, 주사도 놓지 않아, 째지 않아, 수술하지 않아. 그러나 손으로서 관리를 해주면서 그들의 감정적, 인격적 요소까지 같이 건드려줄 수 있는 유일한 테크닉.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그 감정적인 그것만 잘 맞춰주면 그거는 카운셀러밖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울어주고 웃어주고 들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다가 치유적 에너지를 같이 얹어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그림을 보셔야 되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서 좀 볼게요. 자,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우리 인체입니다. 그리고 그 인체가 사실 뜯어서 가서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까지 들어가요. 근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되게 잔인한 노릇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있어. 개미를 잡든지 잠자리를 잡든지 메뚜기를 잡아서 다리를 하나씩 떼봅니다. 그죠? 떼서 얘가 사는지, 또 어디를 떼면 얘는 사는지. 자, 참 어렸을 때 영화를 봤던 영화가 있어요. 플래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986년도쯤 얘기 같아요. 제 나이가 나오겠다, 그죠? 쫙 이 사람이 어디 폭격에 의해서 막 다리가 잘려서 나가도 막 양팔로 기어가는 거, 하지가 없어져도 몸이 기어가는 게 나와요. 또 일본의 오체 불만족이라는 그 저자도 하지가 없이 살아가죠. 내 팔다리가 없어도 사람은 살아가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우리가 옛날 동화가 있어요. 그죠? 그 얘기합니다. 엄마가 고개를 넘어가죠. 떡을 메고 자식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나타났어. 호랑이가 엄마한테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을 줬어. 근데 떡도 안 먹고 나중에는 팔을 잘라주고 다리를 잘라주고. 맞나요? 이게 무서운 얘기 같은데 어쨌든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동화. 근데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에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못 보셨을 거예요. 어떤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특히 저는 이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는 전기 공사를 하다가 고압선을 손을 잡아서 그 전기가 타고 들어와서 다리로 나가면서 다리를 절단한 사람들. 이게 타고 나가서 빠지면은 산대요. 근데 그게 몸에 들어오면 죽는데, 근데 절단을 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다리를 절단하고 나서 이분의 병실을 높은 층에서 낮은 층으로 바꿔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이 저녁만 되면 간호사들한테 없는 다리가 가렵다고, 발가락이 자꾸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 신출내기 간호사는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다리가 아프다고 주사기를 들고 갔더니 다리가 없는데 자꾸 저 발가락이 아프대요. 우리는 그걸 환상통이라고 그래요. 판타스틱 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통증을 느끼는 통증을 환상통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의 몸에 일부가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인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살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절단 환자들이 자살률이 병원에서 막 뛰어내리는 게 많아서 이렇게 절단 환자들은 아래층의 병실을 옮겨줬다라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없어도 그 부위에 있었던 자리에서 통증을 느끼는 게 우리 뇌예요. 뇌에는 아직까지 그 코드를 완전히 지워버리진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먼 과거에 마음의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린 과거의 어린 날 어떤 아이가 쭈쭈바를 먹다가 나는 진짜 한 입만 빨아먹고 싶은데 그 딸기만 쭈쭈바를 안 줬어. 근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얘가 어른이 됐는데 내 애가 쭈쭈바를 먹고 있는 순간 뺏어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과거에 그게 계속 트라우마처럼 나타나듯이 내가 다쳤던 흔적들,
과거에 어떤 다쳤던 게 뇌에서 코드에서 입력해서 사라지지 않으면 병적 징후가 없어도 계속 그 주변에서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진짜 통증이 아닌 게 많다. 또 하나는요. 어떤 어깨가 아파. 이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깨가 아파서 이 삼각근이 너무 아프대요. 저는 그렇게 그 어깨의 통증은 가짜 통증이에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들이댑니다. 진짜 아픈데 너는 왜 이거 가짜라고 얘기해?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이게 아픈 원인을 찾아서 진짜 부위를 치료해주고 났더니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깨를 쌓고 있었던 극상근의 근막이 삼각근을 덮고 극하근의 근막이 삼각근을 덮으면서 삼각근이라는 곳이 형성되어 있는 그 위에 진짜 삼각근이 아닌 곳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은 수없이 많은 컴플레인과 통증을 호소합니다.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팔이 저려요, 다리가 저려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팔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뭐 골반이 틀어졌어요, 나는 어제 저녁에 잘 때 너무 아팠어요, 뭐 할 때 아파요. 계속 뭔가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시고 그 부위를 만져주셔야 돼요. 왜? 거기가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고객은 졸도를 시켜야 된다. 만족하다 못해 졸도를 시킬 만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스토리를 듣다 보면 과거에 이런 상황 때문에 다쳤었던 적이 있었던 상황인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도 그게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되면 아프기도 시작하고요. 또 어떨 때는요. 날이 흐리면 온몸이 아프대요. 얘야 빨래 걷어라라는 CF가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요. 날이 흐리면 시어머니가 장독대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자고 며느리한테 소리쳐요. 얘야 빨래 걷어라. 왜? 날이 흐리니까 몸이 아파. 기압이 떨어지면서 몸에 안 좋은 것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생각하지도 않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분들은 근육을 치료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도 설명 들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의 호르몬적인 저기도 설명도 들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의 출산력도 들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의 직업도 물어봐줘야 되고요. 소화력도 물어봐줘야 되고요. 화장실은 잘 가는지 물어봐야 되고요. 애면 자연분만을 낳는지 수술해서 낳는지도 물어봐야 되고요. 신발은 어떤 것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발이 평발인지 봐야 되고요. 핸드폰을 자주 봐야 되는지 봐야 되고요. 얼굴이 틀어졌는지 봐야 되고요. 가슴이 위치가 정확하게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어디를 잡으면 한 번에 좋아지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몸이 움직인다. 육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메인 어떤 우리 생명을 살려준 하나의 포인트를 걔를 잡아줘야 되고 두 번째 얘의 명령을 따라가는 바로 그 다음을 잡아줘야지 나머지가 쫓아온다. 근데 그것이 어딘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사람이 있어요. 자, 뇌가 있다고요. 뇌. 브레인. 자, 뇌가 전체적인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엔 내장기가 있어요. 장기. 여기 또 이제 심장이라는 역할도 있는데 장기 하나 속했다고 볼게요. 자, 뇌는 전체적인 통제와 전체적인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게요. 그 다음 얘는 이 생명적 요소에 에너지를 계속 넣어주는 하나의 부수적인 장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근육은 뭐예요? 여기서 명령을 내려서 영양분을 뽑아서 얘의 명령을 움직일 때 수행해주는 부하 또는 일하는 인부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 다시 얘기할게요. 뇌는 생각을 하고 뭔가를 움직이는 하나의 중앙 통제 시스템이고 그러려면 물자와 자원의 경제적인 것들이 어쩌다 뒷받침돼야 될 것이 있고 그 물자와 자원을 가지고 돈을 사서 그렇게 일을 하는 인부가 필요하다. 우리 근육은 이 인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영. 영이야 영. 내장기는 혼백이야. 이 머리가 살아있고 장부가 살아있으면 몸은 삽니다.
그러나 장부가 죽고 머리가 죽으면 죽죠. 근데 또 장부가 살아있고 뇌가 먼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우는 뇌사라고 얘기를 하죠. 뇌사가 돼도 몸은 죽지 않고 일정 기간 움직이죠. 그러나 장기가 죽으면 뇌는 바로 죽어요. 그죠? 뇌가 죽어도 장부가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뇌가 죽어도 일정하게 자기들의 기능적 요소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수기를 할 때 어떻게 기준을 줘야 되냐면 물론 이 영의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 혼백의 장부의 에너지에 좀 더 집중해서 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에 있는 특히 간의 에너지를 제가 많이 얘기합니다. 통증을 주관한다. 근육을 주관한다. 간의 에너지는 흉추 9번이다. 간의 포인트에서 연결되는 포인트 잡아주자. 고객이 왔어요. 허리가 안 구부러진대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간의 에너지가 막힌 거거든요. 구부러지지 않으면 흉추 9번을 주먹으로 빠방 쳐주거나 간의 기운을 돌려주면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장부의 에너지가 근육의 모션에도 관여하는구나 라는 거죠. 또 전체적인 근육의 움직임, 이 팔을 들 때 얘기합니다. 15도, 0에서부터 30도까지 올라갔어. 야, 이거는 극상근이야, 극상근. 극상근의 역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그러나 대표적으로 극상근이 알겠어요? 자, 30에서부터 90도까지 올라갔어. 야, 이거는 삼각근이거든. 자, 30에서부터 90도까지 삼각근이고 90에서부터 180도까지 올라갔어. 이거는 견갑 거근의 문제예요. 이건 근육이야. 그러나 이 근육이 움직일 때 뇌에서 명령이 내렸고 여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유기적으로 보자. 아주 뻔뻔하게 유기적으로 보자. 뇌의 명령과 장부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근육의 조화로움이 될 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인이, 통증이 떨어진다. 리듀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기를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아픈 걸 빨리 없애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체형을 빨리 잡아줄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얘기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현재 모든 게 코디네이션, 전체적인 그 조화로움이 되고 있는지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이 중력선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라. 두 번째, 여기에 영양분이 돌아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복부에서 얻었던 그 영양분과 에너지가 이 근육에 전달되는 이 과정이 혈액순환이에요. 피가 잘 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아리를 만져봐야 되고요. 또 소통이 잘 되고 여기에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여기에 압이 끼거나 압력이 올라가거나 복잡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올라갔던 걸 소통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 서큘레이션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게 여기에서는 상경추 부분입니다. 경추 1번하고 2번. 그러니까 결국 1번하고 2번을 잘 풀어주고 경추, 종아리를 잘 풀어주고 그리고 몸 안에서 코디네이션적인 요소와 협력이 잘 일어나게 있는지 내 몸이 중력선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왔어요. 우리는 정상적인 혈압을 120에 80이라고 얘기를 하죠. 120에 80. 수축과 이완의 혈압입니다. 수축과 이완. 심장이 움직입니다. 이 심장은 명령적 요소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심장을 움직여서 전신으로 피를 보내라가 얘의 역할이에요. 근데 심장은 돌려받아라라는 명령은 코드에 들어있지 않아요. 얘 코드는 보내라예요. 얘는 보내는 게 자기의 임무예요. 그래서 진짜 잘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젊을 때는 조직이 원활하고 편안할 땐 피가 자기가 원하는 데 잘 가는데 늙었어 또는 다쳤어 또는 노후됐으면 얘가 명령을 수행하고 싶은데 피가 잘 못 가니까 조직이 막히니까 심장은 어때요? 압력을 올려야지 피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의 압력을 올리죠. 압을 올려서 피를 강력하게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팔다리에서는 10개의 압력을 견뎌내요. 근데 이 뇌는 2개의 압력 이상을 넘어가면 터져버리니까 의사가 볼 때는 피가 하지에 좀 들가더라도 머리가 터지면 죽으니까 약을 먹여서 그 압력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았는데
이 병사들한테 밥을 못 주는 거지. 에너지를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하고 아프고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피를 돌게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은 혈압약을 뺏어버리면 피는 도는데 죽잖아. 그러면 혈압약을 안 먹게 하면서 피를 돌게 하는 방법이 근육을 통증하는 역할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말, 평균적인 사람들의 통증하고요. 어디가 아픈 병적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증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노후가 되어 있는 노인내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그 병적 증후군의 증상은 다 각기 틀리다. 여자가 더 나누면 노말 중에서는 또 둘로 나눠요. 여자랑 남자랑 또 바뀌어요. 여자랑 남자랑. 구조적 신체적으로 서큘레이션 순환 방식이 틀려요. 여자는 애초에 태초에 그 어느 분이 만들 때 이 사람은 이 여자라는 존재는 생명을 잉태해서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어놨고 남자는 짐승을 잡고 먹이를 잡아오게 하고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만드는 힘을 쓰게 하는 존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근조직과 조직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배를 풉니다. 남자 배를 쭉 누르면 아 근육이구나, 아 걸리네, 여기가 잠기겠다 하는데 여자들의 배는요 여기쯤이 멈췄으면 좋겠는데 계속 들어가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만지고 싶은 근육이 복직근까지 가려고 하는데 남자의 근육이라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기인데 여자들의 근육은 구조적으로 틀리다는 거잖아요. 지방량도 많고 여자들은 복부하고 엉덩이 쪽에 지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태생적으로 아이가 생기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이에게 영양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방을 갖다 많이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근육과 남자라는 근육이 틀리고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의 근육이 틀리고 질환이 있는 사람들과 아까 지금 고혈압, 혈압이 있는 사람들의 통증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증상 개선 양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내려보내는데 못 올라오니까 밑에서 강제로 올려줘야 되겠죠. 거기가 어디에 종아리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통증을 느끼면 종아리를 풀어서 피를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주강 시스템에서도 잘 소통시키게 상경추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피를 돌려서 이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쪽에 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의학적으로 폐를 재상이라 불러요. 심장을 군주라 불러요. 간을 장군이라 불러요. 간을 장군이라 부르고 자 근데 양쪽에 재상이 영의정 자의정 같은 재상이 이 군주 심장 왕이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폐는 서늘하다, 시원하다, 심장은 뜨겁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심장은 폐의 서늘함과 심장의 뜨거움이 적절하게 유지가 될 때 120에 80의 혈압이 유지가 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운동성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떨어질 때 폐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얘가 떨어지니까 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얘의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얘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얘를 약을 먹어서 강제로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폐의 에너지를 올려주면 건강하게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운동을 하면 혈압이 떨어져요 라는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시 생각할게요. 다시 물어봅니다. 원장님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물론 의사 선생님들 말에 절대적 복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정쩡한 수치가 있잖아요. 요거 조금만 넘어가면 약을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관리하시면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요때가 뭐냐면은 의학적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혈압약을 한 번 입에다 복용을 하면 심장을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마지막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거 관리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그럼 꼭 여러분들 천만에 뭔지 알아요? 뭐 먹어야 돼요? 뭐 먹어야 돼? 뭐 먹어야 돼요? 아니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